있었던 부산의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는 부산 이데이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고 부산시도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방역에 동참하고 계시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19 상황,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 방역 수칙을 어기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불법 현장을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흘리고 계신 분들을 모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요. 갑자기 이분들 만나니까 조심스러워지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단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사법경찰과 강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 복지부정수사팀의 김덕우입니다. 경찰관들 경찰복이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들도 경찰복이 있습니다. 네, 저희 허접하게 보이시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편한 차림 위에다가 이렇게. 일단 특별사법경찰단 하면 시민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 경찰분들은 다양한 법률에 따른 위반 행위를 단속하시는데 그중에 행정기관에서 좀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분들보다는 행정기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행정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명 분야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환경, 식품, 원산지, 청소년, 의료, 그다음에 공중위생 이렇게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명을 받아서 지금 27명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법경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반 사법경찰분들께서는 그냥 저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경찰서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은 일단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졸도를 했다, 누구를 때렸다, 분행을 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라서 복지 분야만 할 수 있고 옆에 계시는 강서영 수사관님께서는 식품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전국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가장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인권보호수사지침이라는 것을 제정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부산시가 서울, 경기에서 3번째입니다. 근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금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부산시 예규로 그렇게 지금 공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법무부령인데 법무부령에 모든 인권보호에 대한 수단이 다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 훈령으로 개개의 그런 인권보호 수단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까지 특별사법경찰 관련된 예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법무부령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보다 조사받으시는 분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할 때 인권보호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마련된 것인데 이게 이제 전국 광역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인권이 더 강화되어 보호가 되겠죠. 일단 조사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예규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텔레비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혹 행위를 하고 장시간 조사를 하고 잠을 안 재우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두운 이미지들이 있었죠. 그렇죠. 어두운 이미지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부산시에 지금 인권보호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조사 시간이나 우리 스스로 조사 받으시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을 예규에 다 담아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코로나19 또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단계도 올라가면서 더 업무가
하기가 좀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매장 내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 테라스 같은 데도 네. 장소를 제공해서 네.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단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야 그리고 심야에도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아유, 네. 고생 많으십니다. 단속하다 보면 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코로나 그 시국에 지금 그 노래방이 다 지금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네. 가니까 안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 해서 그 노래방 그 위에 옥상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 있었는데 그 호객꾼들이 다 있고 CCTV가 있다 보니까 눈치를 채고 그 뒷계단으로 손님들을 다 빼돌리고 문을 닫고 그래서 단속에 실패한 사례 무더위에 혹고생한 것 같아서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이고, 성공한 것보단 실패한 게 기억에 네. 남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유, 그만큼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예, 그만큼 사명감이 투철하시다는 네. 얘기예요. 네. 아유, 참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 시민들이 뭐 이렇게 뭐 고의도 있었겠지만 네. 진짜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제일 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3인 이상 집합 금지 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경우에 일행이 가더라도 테이블을 달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일행이 같이 가는 건 안 됩니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네. 이렇게 집합 금지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좀 빨리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미흡한 법률이라 생각되더라도 좀 네.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단속이 나가면 네. 저는 이제 단속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는 괜찮고 내 앞 사람들은 했는데 괜찮았는데 왜 나만 걸리느냐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좀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적발을 딱 하면 제일 먼저 영업주분들이 아니 우리 집만 왜 하느냐 다른 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집 다 하라고 막 네.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집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제보를 주세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보다 남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영업자분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설득도 하고 네. 또 저희들이 다른 위반된 업소를 알려주시면 또 그 집도 가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느 특정 집을 겨냥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합동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점검해서 그 지역을 대부분 다 하는 경우에 하지 그 어느 특정 업체만 우리가 불이익을 줄 아무런 이유가 네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네요. 예, 아유,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두 분이 착용을 하고 지금 네. 방송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이제 저희도 다닐 때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만 네.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 우리는 이제 수사관이다 보니 네. 얼굴이 알려져 있으면 영업주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벌써 그 그렇죠. 위반 왔다, 행위를 왔다 뭐 그러면서. 주방에서 폐기를 먼저 한다든지 네, 네. 이렇게 점검물을 없애려고 네, 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두구 수사관님은 일단 스타일이 머리도 기시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이라는 이미지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또 얼핏 보면은 또 네. 탁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하고 가세요 보통 단속 나갈 때? 뭐 손님인 척 가장할 때는 이런 외모가 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슬리퍼 신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사법경찰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사경만의 수사 원칙, 수사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는 또
수사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특사경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사범이라든지 그리고 또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네. 단속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어려워지면 서울이나 경기도 사례를 보면 그 서민들이 그 고금리 사채를 빌려서 그 이자에 허덕이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최근에는 그 부동산 관련된 불법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이나 대부업 관련된 분야까지 수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두 분 차례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이 지쳐 있음에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묵묵히 그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법을 잘 준수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직무 분야 사회복지나 환경, 그 식품, 그 공중위생, 뭐 의료 분야 대한 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 콜센터, 부산시 홈페이지, 뭐 국민권익위원회 각종 채널이 많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처리될 수 있게 하니까 많은 시민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정말 짬을 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서영, 김두구 수사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시민 여러분께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이데이 포커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데이.